한 K9 저먼 셰퍼드 강아지가 차에 치여 눈 속에 얼어붙은 채 버려졌다. 한 운전자의 따뜻한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꿨다. 그는 아직 어린 강아지였다. 떨고 피를 흘리며 눈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차들은 하나둘 멈추지 않고 지나갔고 그의 작은 몸은 얼어붙은 길가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한때 자랑스러운 K9 보호견이 될 운명이었던 그는 이제 망가지고 버려지고 잊혀졌다.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갈지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남자가 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그 운전자가 다음의 한 행동은 강아지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둘 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여정을 시작하게 했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 기회, 흔들리지 않는 유대, 그리고 얼어붙은 밤에 한 사람의 친절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인 이야기다. 눈은 멈출 줄 몰랐다. 두껍고 무거운 눈송이가 모든 것을 조용히 덮었다. 나무들은 하얗게 굳어 서 있었고 가지들은 무게에 짓눌려 축 늘어져 있었다. 강원도 춘천 외곽의 뒷길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얼음과 위험이 뒤엉킨 길이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직 길에 남은 몇몇은 핸들을 꽉 잡고 미끄러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운전했다. 하지만 눈 속에 무언가가 누워 있었다. 작고 움직이지 않고 하얀 눈 위에 검은 그림자처럼. 그것은 떨어진 나뭇가지나 타이어 조각이 아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간신히 6개월도 안 된 저먼 셰퍼드 강아지였다. 뒷다리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왼쪽 옆구리의 털은 피로 엉겨붙어 있었다. 그 아래 눈은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그의 가슴은 짧고 불안한 숨소리와 함께 오르내렸다. 그는 울지 않았다. 낑낑대지도 않았다. 그럴 힘이 더 이상 없었다. 그날 아침 일찍 그는 다른 3마리의 K9 훈련 강아지들과 함께 운송된 뒷자리에 있었다. 모두 새로운 훈련 시설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벤이 얼어붙은 도로의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지면서 뒷문이 열렸다. 그는 차에서 튕겨져 도랑으로 굴러떨어졌다. 운전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목걸이도 신분증도 칩도 없었다. 내가 소중하다 고 말해줄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세상은 그렇게 계속 흘러갔다. 몇 대의 차가 지나갔다. 한 대는 속도를 늦췄지만 멈추지 않았다. 강아지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눈꺼풀에 서리가 내려앉았다. 왜 사람들이 사라졌는지, 왜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지, 왜 다리가 불처럼 뜨겁고 몸이 얼음처럼 차가운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러다 불빛이 나타났다. 빨간 포드 F150 트럭이 모퉁이를 돌며 나타났다. 타이어가 눈 위를 천천히 바스락거리며 지나갔다. 운전자는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긴 하루로 눈이 피로에 절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였다. 춘천에서 정비소 일을 하는 그는 차가 얼어붙어 길에 갇힌 여성을 돕느라 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민수는 앞유리를 통해 눈을 가늘게 떴다. 처음엔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러다 귀가 보였다. 그는 브레이크를 3개 밟았다. 트럭이 살짝 미끄러지며 멈췄고 헤드라이트가 길가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누워있는 작은 몸을 비췄다. 민수는 문도 닫지 않고 뛰쳐나왔다. 추위가 망치처럼 그의 얼굴을 때렸다. 부츠가 눈 속으로 푹푹 빠지며 그는 달려갔다. 맙소사. 강아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희미한 경련뿐이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괜찮아, 꼬마야. 너 다치게 안 할게. 강아지의 눈이 살짝 열렸다. 깊은 갈색 눈동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로 가득했다. 신뢰였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겉옷을 벗어 강아지를 부드럽게 감쌌다. 강아지는 거의 들리지 않는 신음소리를 냈다. 넌 아직 살아있어. 민수가 중얼거리며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조금만 버텨. 알았지? 지금 포기하지 마. 트럭으로 돌아온 민수는 히터를 최대로 틀었다. 강아지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살아있었다. 숨소리가 얕았다. 민수는 핸드폰으로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았다. 35km 떨어져 있었다. 이 날씨에 그 거리는 생사를 가를 수 있었다. 그는 엑셀을 필요 이상으로 3개 밟았다. 버텨, 꼬마. 민수가 승객석의 작은 덩어리를 보며 말했다. 그렇게 떨어지고도 살아남았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되지. 눈보라는 더 심해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민수의 손가락은 핸들을 쥔 채 하얗게 질렸다. 옆에서 작은 저먼 셰퍼드가 다시 한번 낑낑거렸다. 겉옷 아래 그의 앞발이 살짝 움직였다. 넌 살아남을 거야. 민수가 다시 말했다. 이번엔 강아지보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트럭이 얼어붙은 도로를 달리는 동안 민수는 자신이 어떤 강아지를 구했는지 전혀 몰랐다. 훈련,
K9 프로그램. 이 강아지가 가졌어야 할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가 아는 건 단 하나였다. 이 강아지를 죽게 두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그들 둘 다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동물응급병원의 형광등이 민수의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다. 그는 눈이 부츠와 셔츠 소매에 붙은 채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줄을 서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흐느적거리는 털 덩어리를 품에 꼭 안고 소리쳤다. 다쳤어요. 차에 치였어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접수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번 치료실로. 지금. 수의 테크니션이 달려와 민수의 팔에서 강아지를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받아갔다. 민수의 손은 아직 강아지가 남긴 미미한 온기로 따뜻했다. 여기 있어요. 테크니션이 양문 너머로 사라지며 명령했다. 민수는 대기실에 서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작은 강아지가 몸에 닿지 않자 갑자기 몸이 차가워졌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훔치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방은 소독약과 긴장감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핸드폰을 봤다. 신호 없음. 유리창 밖엔 눈만 쌓이고 있었다. 영원처럼 느껴진 후 은발의 짧은 머리 여성이 수술복 차림으로 나왔다. 명찰에는 박수진 수의사라고 적혀 있었다. 제때 데려왔어요. 그녀가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태가 심각해요. 다리 골절, 내부 출혈 가능성,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저체온증이었어요. 지금 안정화 작업 중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 수 있을까요? 박 수의사는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아직 장담할 순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때 데려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죽었을 거예요. 민수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숨을 내쉬었다.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민수가 대답했다. 목걸이도, 칩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가 인상을 썼다. 이상하네요. 어린데 길거리에 살던 강아지는 아니에요. 발바닥은 깨끗하고 털도 손질된 상태예요. 오늘까지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서 떨어진 걸지도 몰라요. 도로에 피가 있었어요. 박 수의사는 잠시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죠. 운송사고일 수도, 아니면 누가 버렸을 수도. 마지막 가능성은 민수에게 주먹처럼 날아왔다. 볼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1분만요. 진정제 때문에 잠들어 있지만 가끔 강아지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거든요. 치료실 안에서 강아지는 따뜻한 작은 테이블 위에 누워 있었다. 다리는 이제 부드러운 깁스에 쌓여 있었다. 앞발에 링거가 꽂혀 있었다. 털은 여전히 축축했지만 가슴은 느리고 꾸준히 오르내렸다. 민수가 들어서자 강아지의 머리가 살짝 움직였고 갈색 눈이 간신히 열렸다. 민수는 가까이 다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안녕, 강한 녀석.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꼬리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민수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네가 어디서 왔는진 모르지만 그가 테이블 옆에 무릎을 꿇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디 가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박 수의사가 문간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민수가 올려다보았다. 만약 이 녀석이 살아난다면 집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주인을 주장하지 않고 앞으로 48시간을 버틴다면 당신 거예요. 민수는 강아지를 다시 보았다.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랬다. 그날 밤 그는 대기실에서 재킷을 덮고 웅크린 채 잠을 잤다. 한쪽 눈은 회복실로 통하는 복도를 주시했다. 밖은 눈보라가 계속 몰아쳤고 세상은 조용히 덮였다. 하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변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구름 사이로 해가 살짝 비쳤고 이번 치료실에서 강아지는 처음으로 완전히 눈을 뜨고 작고 거의 들리지 않는 멍 소리를 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민수는 커피를 한 손에 들고 희망을 다른 손에 쥔 채 문 앞에 섰다. 이 작은 전사 강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이틀 동안 민수는 병원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 길 건너 식당에서 밥을 사왔지만 대부분은 입원 치료실 밖 의자에 앉아 오래된 잡지를 읽거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도로는 다시 열렸다. 하지만 그는 어디도 가지 않았다. 치료실 안에서 병원 직원들이 강산이라 별명을 붙인 강아지는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다리의 부기가 가라앉았고 링거가 수분을 공급했다. 아직 일어설 순 없었지만 민수가 들어올 때마다 꼬리를 흔들었다. 작게. 하지만 민수는 알아챘다. 3일째 아침
박수의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왔다. 민수는 즉시 일어섰다. 어때요? 그가 물었다. 잘 반응하고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밥도 먹고 생체 신호도 안정되고 있어요. 이제 위험 구간은 벗어난 것 같아요. 민수는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박수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구한 거예요. 우린 그냥 당신을 따라간 것뿐이죠. 민수는 작은 창문 너머로 방 안을 보았다. 강사는 이제 담요 위에 누워 머리를 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그의 눈은 민수가 어디로 가든 따라갔다. 저 녀석은 싸움꾼이에요. 그녀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아침 누가 잃어버린 강아지에 대해 물어보러 왔어요. 민수의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뜻이에요? 한 남자가 최근에 저먼 셰퍼드가 들어왔는지 물었어요.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설 보안회사에서 K9 훈련견을 서울에서 제주로 운송하던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눈보라속 사고로 한 마리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민수가 얼굴을 찌푸렸다. 강산을 묘사했나요? 박수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크기, 특징. 맞아요. 그를 보러 오겠다고 했나요? 그랬죠. 거절했어요. 민수가 눈을 깜빡였다. 왜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녀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신분증도, 서류도, 배지도 없었어요. 급하게 구렸어요. 강아지가 괜찮은지조차 묻지 않고 여기 있는지만 확인하려 했어요. 민수의 턱이 굳어졌다.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박수의사는 망설였다. 강산이 단순히 경찰견 훈련을 받던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재산을 되찾으러 온 것 같았어요.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이 울렁거렸다. 강산은 재산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맞아요. 그녀가 동의했다. 아니에요. 그날 오후 민수는 다시 강산 옆에 앉아 그의 부드러운 귀를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너 많이 겪었지? 그가 속삭였다. 어쩌면 넌 잘못된 세상에 태어났을지도 몰라. 꼬마, 그들에겐 충성이나 용기가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어쩌면 넌 그냥 숫자에 불과했을지도. 강산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고 잇몸이 살짝 움직였다. 민수는 그의 다리에 깐 작은 깁스, 옆구리에 꿰맨 상처, 귀 아래에 작은 금속 흉터를 보았다. 넌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날 밤 민수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접수대에 걸어가 단호히 말했다. 증거를 가지고 누가 오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습니다. 영구적으로. 접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작업을 시작할게요. 대기 기간이 있지만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와 법적 소유권 주장이 없으니 우선권은 당신에게 있을 거예요. 민수는 회복실로 돌아가 가슴이 조였지만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 그는 멈춰 섰다. 복도에 검은 재킷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군인 같은 자세, 깔끔한 모습, 그리고 그는 유리창 너머로 강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도와드릴까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저 강아지 맞죠? 누구세요? 남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잃어버린 걸 되찾으러 온 사람입니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데려갈 수 없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가 눈썹을 치켰다. 당신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민수가 눈을 가늘게 떴다. 아직은 아니죠. 하지만 당신 것도 아니에요. 남자가 비웃었다. 두고 보죠. 그리고 그는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민수는 온몸이 긴장한 채 얼어붙었다. 그는 강산을 돌아보았다. 강산은 이제 세 다리로 흔들리며 서 있었고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가 속삭였다. 누구도 너를 나한테서 빼앗아 갈 수 없어. 그리고 속 깊은 곳에서 그는 이 일이 끝난 게 아님을 알았다.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다.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강산의 회복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 손을 강아지의 옆구리에 얹고 느리고 리듬 있는 숨소리를 느꼈다. 밖은 다시 바람이 거세졌고 창문이 덜덜거렸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폭풍이 걱정되지 않았다. 그는 검은 재킷의 남자가 걱정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두고 보죠. 그의 눈에는 잃어버린 강아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소유욕과 통제가 담겨 있었다. 강산이 잠결에 움직이며 작은 낑낑 소리를 냈다. 민수가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이제 안전해, 꼬마. 그가 속삭였다. 너를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보내지 않을 거야. 강산의 귀가 꿈틀했고 그의 앞발이 민수의 손목에 살짝 닿았다. 잠을 자면서도 그는
눈 속에서 자신을 구한 남자에게 손을 뻗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민수는 결정을 내렸다. 박 수의사가 병원에 도착하자 그는 문 앞에서 그녀를 만났다. 오늘 강산을 제게 맡겨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녀가 눈썹을 치켰다. 강산이 준비됐다고 확신하나요? 약도 챙기고 상처도 관리하고 재활도 할게요. 부목보다 복잡한 것도 만들어봤어요. 그냥 그 남자가 돌아오면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를 빨리 처리할게요. 몇 시간 후 강산은 부드러운 파란 담요에 쌓여 민수의 트럭 조수석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크고 경계했지만 여전히 신뢰로 가득했다. 민수는 조심스레 운전하며 거울을 계속 확인했다. 검은 SUV도 이상한 그림자도 없었다. 강원도의 조용하고 눈 덮인 길만이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의 오두막은 마을에서 20분 거리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안전하고 조용했다. 강산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안에서 민수는 강산을 벽난로 옆 두꺼운 강아지 침대에 눕혔다. 그는 불을 더 세게 지피고 밥과 물을 준비했다. 강산은 일어서려 했지만 뒷다리가 무너졌다. 그는 울지 않고 좌절한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민수가 그의 옆에 쪼그렸다. 천천히 하면 돼. 한 걸음씩. 강산은 동의하듯 작게 멍 하고 대답했다. 다음 며칠은 치유의 리듬으로 흘렀다. 민수는 붕대를 갈고 약을 주고 강산이 늑대 같은 식욕을 보이자 부드러운 닭고기와 쌀을 요리했다. 강산은 좋은 다리에 체중을 싣기 시작했고 집안을 절뚝이며 다녔다. 그는 민수를 어디든 따라갔다. 작업실, 현관, 심지어 욕실 문 앞까지. 민수는 점점 더 강산과 대화했고 강산은 이미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민수는 강아지만 치유한 게 아니었다. 자신도 치유되고 있었다. 마지막 파병에서 폭발로 경력이 끝나고 새 친구를 잃은 지 2년이 지났다. 그 후 그는 침묵 속에 살았고 사람들을 피하고 제복을 상자에 묻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벽에 일어나 움직이고 강산을 위해 경사로를 만들고 남은 음식을 데우는 대신 밥을 요리하고 강산이 슬리퍼에 걸려 넘어지며 위협이라도 되는 듯 짖을 때 실제로 웃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민수는 장작을 가지러 창고로 나갔다가 멈췄다. 발자국, 눈 위에 새로 난 흔적, 부츠 자국이었다. 오두막을 빙 둘러 있었고 창문 근처에서 멈췄다. 트럭 옆에도 하나 있었다. 민수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강산은 즉시 일어나 그의 에너지 변화를 감지하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수는 불을 끄고 옷장에서 오래된 사냥용 소총을 꺼내 창가에 앉아 어둠을 응시했다. 그는 두렵지 않았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가 강산을 노리든 먼저 그를 지나쳐야 할 터였다. 다음 아침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민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소총은 창문에 기대어 있었다. 강산은 깔개 위에 웅크린 채 한쪽 귀를 계속 꿈틀거렸다. 눈 위의 발자국은 민수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누군가 거기 있었다. 지켜보고 기다리고 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는 아침을 문 잠금 장치를 강화하고 뒷창문에 나무 막대를 대는 데 보냈다. 오두막은 요새는 아니었지만 요새처럼 보이게 할 줄 알았다. 강산은 방마다 그를 따라다녔고 절뚝거림은 이제 더 조절되었다. 점점 강해지고 있네. 민수가 장작을 벽난로에 던지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강산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다. 눈이 가볍게 내리다 점점 거세졌다. 민수는 저녁을 준비해 강산과 나눠 먹었다. 강산은 이제 네 다리로 서 있었고 흔들렸지만 당당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고 강산은 그의 다리에 기대어 있었다. 그때였다. 바스락, 밖에서 눈 밟는 소리, 너무 가까웠다. 민수가 얼어붙었다. 또 다른 소리, 딸깍, 금속 소리. 민수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다. 강산이 일어나 목구멍 깊숙이 으르렁거렸다. 가만히. 민수가 속삭였다. 그 순간 앞창문이 산산조각 났다. 유리가 안으로 튀었고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가 옆으로 뛰어들었다. 민수는 소총을 잡고 소파 뒤로 몸을 숙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강산이 맹렬히 짖었다. 강아지 잡아. 누군가 소리쳤다. 이제 두 남자가 집안에 있었다. 둘 다 검은 전술 장비 차림이었고 배지도 신분증도 없었다. 한 명은 복도로 향했고 다른 한 명은 무언가를 들었다. 마취총이었다. 민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한 발을 쐈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경고로. 천장에
총성은 작은 오두막에 천둥처럼 울렸다. 물러서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은 꿈쩍도 안 했다. 한 명이 앞으로 돌진해 강산을 잡으려 했다. 강산은 그의 팔을 물어뜯으며 늑대처럼 으르렁거렸다. 부상 따윈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더 크다는 것도 상관없었다. 그는 민수를 위해, 집을 위해, 자신의 기회를 위해 싸웠다. 민수는 벽난로 옆에 남자를 덮쳤고 마취총을 그의 손에서 떨어뜨렸다. 그들은 테이블로 쓰러졌고 접시들이 날아갔다. 민수는 갈비뼈에 주먹을 맞았지만 그도 한 방을 날려 침입자를 비틀거리게 했다. 두 번째 남자가 강산의 목걸이를 잡았다. 하지마, 민수가 소리쳤다. 강산은 몸을 비틀어 남자의 팔뚝을 물었고 이빨이 깊이 박혔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강산을 놓쳤다. 민수는 다시 소총을 잡아 두 침입자 사이의 마루에 한 발을 쐈다. 나가, 지금. 이번엔 그들이 들었다. 피를 흘리며 욕을 내뱉으며 깨진 창문 너머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민수는 문으로 달려가 볼트를 잠갔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돌아섰다. 강산은 방 한가운데 떨며 서 있었다. 그는 집을 지켰다. 민수를 보호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강산을 품에 끌어안았다. 눈이나 유리, 혼란은 신경 쓰지 않았다. 넌 그냥 강아지가 아니야. 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전사야. 강산은 부드럽게 낑낑거리며 그의 턱을 핥았다. 오랫동안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1시간 뒤 숲 너머로 총성이 울렸다고 전화한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다. 민수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들은 사라졌고 발자국도 신분증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해졌다. 강산은 그냥 잃어버린 K9 훈련견이 아니었다. 그는 더 크고 위험한 무언가의 일부였다. 그를 되찾기 위해 눈 속으로 사람을 보낼 만큼. 한 경찰이 민수를 보며 물었다. 아직도 키우고 싶으신가요? 민수는 발치에 웅크린 강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발 위에 한쪽 앞발이 놓여 있었다. 키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지키고 싶어요. 강산이 날 지켰듯이.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 민수는 강산이 벗어난 그 무엇이 아직 그를 놓지 않았음을 알았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침입 사건이 일어난 지 24시간 만에 지역 방송국이 이야기를 다뤘다. 퇴역 군인, 무장 침입자들로부터 부상당한 K9 강아지 구하다. 민수가 눈 덮인 현관에 서 있고 강산이 옆에 있으며 소총을 어깨에 맨 사진이 마을 웹사이트 메인에 실렸다. 곧 전국 헤드라인도 이를 다뤘다. 사람들은 매료되고 분노했다. 훈련된 K9 강아지가 눈보라 속에 버려진 것뿐 아니라 누군가가 집에 침입해 그를 훔치려 했다는 사실에 민수는 관심을 원하지 않았다. 사실, 싫어했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사람들은 기부금, 담요, 간식, 심지어 강산을 입양하겠다는 제안을 보냈다. 그는 모두 거절했다. 강산은 입양 대상이 아니었다. 이미 집이 있었다. 이틀 뒤 박수 의사가 오두막에 나타났다. 눈을 조심스레 밟으며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약 더 가져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 태그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강산의 이름이 은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강산이 아니었다. 용감이었다. 민수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새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가 물었다. 당신이 지은 줄 알았죠.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이 보고서에 쓴 문구예요. 이 강아지는 내가 함께 복무했던 어떤 병사보다 더 큰 용기를 보여줬다. 민수는 벽난로 옆에 얌전히 앉아있는 저먼 셰퍼드를 돌아보았다. 그의 다리는 치유되고 있었다. 이제 더 강하고 날렵하고 경계심이 많았다. 여전히 절뚝였지만 매일 그 절뚝거림은 줄어들었다. 그래요. 민수가 태그를 목걸이에 달며 말했다. 잘 맞네요. 이름이 붙여졌다. 그 순간부터 용감은 눈 속에서 구출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상징이 되었다. 생존자, 보호자. 다음 주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김민수 하사님? 목소리가 물었다. 이제 그냥 민수예요. 그가 대답했다. 저는 앨리스 대령입니다. 대전에서 K9 전술 부대를 운영하고 있죠. 당신 이야기를 읽었어요. 논의할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군요. 민수는 주의 깊게 들었다. 앨리스 대령은 용감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걱정하고 있었다. 같은 운송에서 몇 마리의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했다. 운전자는 사고로 기록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2마리는 회수됐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앨리스가 말했다. 이들은 그냥 경찰견이 아니었어요. 일부는 비밀 작전용으로 훈련받았죠. 매우 귀중한 자산이에요. 민수의 속이 내려앉았다.
사고를 조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성이 있죠. 앨리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용감은 다시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민수는 문가에 웅크린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어디도 가지 않아요. 민수가 말했다. 나 없이. 앨리스 대령이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과 그를 돕고 싶습니다. 며칠 뒤 앨리스는 전문가들을 보냈다. 그들은 민수의 오두막에 감시 카메라, 동작 감지기, 고급 잠금 장치를 설치했다. 또한 용감의 본능을 날카롭게 하고 힘을 회복하며 기억을 테스트할 훈련 도구와 장비를 가져왔다. 그리고 강아지는 모두가 예상한 것보다 더 잘 반응했다. 모든 걸 기억해요. 한 트레이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명령, 신호, 심지어 냄새 추적까지 마치 훈련장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민수는 근처에 서서 용감히 복잡한 손짓을 망설임 없이 따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녀석이 이 일을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트레이너에게 물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생존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민수는 용감과 함께 현관에 앉았다. 소나무 위로 별이 반짝였다. 눈은 녹기 시작했고 부드러운 흙이 여기저기 드러났다. 그는 손을 뻗어 강아지의 귀 뒤를 긁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응? 용감이 그의 손을 핥고 부드럽게 짖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둘 다 느꼈다. 하지만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일이 일어난 밤 아무런 경고도 없었다. 이상한 차도 숲속의 소리도 없었다. 그저 침묵뿐. 민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용감은 늘 그렇듯 침실문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강원도의 겨울은 점차 누그러졌고 공기는 상쾌했지만 살을 내지 않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민수는 깊이 잠들었다. 그러다 경보음이 울렸다. 날카로운 비품, 동작 감지, 뒷경계. 민수는 완전히 깨기도 전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침대 밑에서 소총을 꺼내 클립을 끼우고 문으로 향했다. 용감은 이미 일어나 귀를 쫑긋 세우고 몸을 꼿꼿이 하며 눈을 초롱초롱 빛내고 있었다. 이제 다른 강아지였다. 치유된 것뿐 아니라 훈련받고 경계하는. 벽의 모니터는 두 남자가 오두막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같은 검은 옷, 같은 오만함. 그들이 돌아왔어. 민수가 속삭였다. 내 뒤에 있어. 하지만 용감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빠르게 그를 지나갔다. 민수는 옆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빠져나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부츠 아래 눈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렸다. 그때 움직임. 창고 근처에 한 명, 다른 한 명은 앞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민수는 가까운 쪽을 겨누고 소리쳤다. 이 짓 하고 싶지 않을 거야. 남자는 멈췄다가 도망쳤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무언가를 꺼냈다. 금속, 날카롭고 빠르게. 용감이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망설임도 고통도 없었다. 그는 남자를 땅으로 쓰러뜨리며 으르렁거렸고 그의 손목을 정밀하게 물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민수는 무기를 들고 달려가 지원할 준비를 했다. 침입자는 용감을 떨쳐내려 몸을 굴렸지만 강아지는 버텼다. 잔인한 공격이 아니었다. 훈련된, 계산된 제압하기 위한, 죽이지 않는 진정한 K9처럼. 민수는 남자의 무기를 발로 차내고 나무들을 향해 소리쳤다. 내 땅에서 꺼져. 다른 한 명은 겁에 질려 빠르게 도망쳤다. 민수는 용감 옆에 무릎을 꿇었다. 용감은 이제 손목을 놓고 민수와 쓰러진 남자 사이를 보호하듯 섰다. 몇 분 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깜빡였다. 보안관 대리들이 부지를 포위했다. 남자는 수갑이 채워지고 권리를 고지받은 뒤 순찰차로 끌려갔다. 몇 주 전 처음 응답했던 경찰이 민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들은 그냥 도둑이 아니었어요. 해외로 훔친 전술 K9을 판매하는 암시장 밀매자들이었죠. 몇 달간 추적했지만 위치를 몰랐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용감을 되찾으려 했어요. 이제 아니에요. 경찰이 강아지를 새로운 존경의 눈으로 보며 말했다. 자유를 얻었어요. 민수는 눈 속에서 꼬리를 천천히 흔드는 용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강아지의 귀 뒤를 긁었다. 내가 뭘 했어? 우린 준비됐었다고. 그 후 몇 주는 평화로웠다. 더 이상 위협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느리고 치유되는 일상의 리듬뿐. 용감의 다리는 이제 거의 완벽했다. 그는 달리고 뛰고 다람쥐를 무서운 정밀함으로 쫓았다. 민수는 뒷마당의 나무로 장애물 코스를 만들어줬고 용감 밑줄, 시스템, 용감은 매일 아침 그것을 임무처럼 해결했다. 앨리스 대령은 어느 날 다시 찾아왔다.
그는 민수의 현관에 서서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그가 폴더를 건네며 말했다. 퇴역 군인과 버려지거나 회수된 강아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용감이 그 프로그램의 상징이 될 겁니다. 민수는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 훈련 계획, 추천서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공식 인정서, 용감, K9 부대, 명예 퇴역. 민수는 용감의 목걸이에 달린 태그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선택한 이름, 이제 세상이 아는 이름. 그는 미소 지었다. 이 녀석이 그걸 받을 자격이 있죠. 그날 밤 민수와 용감은 벽난로 옆에 앉았다. 경보도 위험도 없이 그저 따뜻한 뿐이었다.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너를 추위 속에 버렸지. 꼬마. 하지만 넌 포기하지 않았어. 절대 물러서지 않았지. 너는 내 삶을 위해 싸웠고 이제 내 삶을 바꿨어. 용감은 그에게 기대어 눈을 반쯤 감고 꼬리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냥 구조된 강아지가 아니었다. 생존자도 아니었다. 영웅이었다. 민수와 용감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졌다. 학교들은 뉴스 클립을 공유했고 퇴역 군인들은 마음이 담긴 편지를 보냈으며 아이들은 망토를 두른 강아지와 용감처럼 강하고 친절하며 꺾이지 않는 눈을 가진 그림을 보내왔다. 민수는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한 건 트럭을 세우고 문을 열고 외면하지 않기로 한 것뿐이야.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 그는 진실을 알았다. 그날 그의 내면도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 용감이 눈 속을 뛰어다닐 때 절뚝거림도 두려움도 없이 민수는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매 짖음에는 감사함이, 매 눈빛에는 충성심이, 그리고 그들의 여정의 매 순간에는 끝나지 않을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